마이크. 하나 있어요. 또 막 움직이면 다듬지나? 닫으시는 화면 공유 해주시면 제가 참여만 해봤지. 그냥 전체 화면에 네, 그냥 전체 지금 전체. 공유를 눌러요. 그대로 공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식인인데요. 저희가 지식인도 하고 파워링크도 하면 좋은데 일단 오늘 지식인을 하는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의 연장선이거든요. 방법만 조금 다르고 블로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식인이어서 지식인을 좀 많이 하고요. 키워드가 네이버가 검색이 되는 키워드가 있고 지식인에서 먼저 검색이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키워드가 어떤 영역에서 노출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예시로 쓰는 노트북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옛날에 지금 100억 매출하는 스마트폰 회사예요. 파워링크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얘는 뷰가 먼저 뜨거든요. 뷰가 먼저 뜨고 얘도 뷰가 뜨고 지식인이 여기 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뜨고 근데 이제 대전 스티로폼 박스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똑같이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요게 요 지식인에서 먼저 떴었어요. 이 키워드가. 그래서 대전 스티로폼 박스는 지식인에서 제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청주 스티로폼 박스는 블로그에서 많이 썼거든요. 그 지식인 작업을 하는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내 키워드가 어디서 노출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키워드 중에 지식인 어디서 노출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자기 키워드. 한번 써보세요. 그냥 영어 너무 큰데. 영어 문장 만들기. 기적의 영어 문장 만들기. 영어 문장 만들면 일단 파워링크 먼저 가야 되고요. 인플루언서가 써야 되고 뷰가 갑니다. 이건 뷰로 가야 되고 얘도 뷰. 그 다음에 얘는 쇼핑.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영어 문장 만들기는 안 된다 싶으면 쇼핑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출이 잘 됩니다. 하나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어차피 얘는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쇼핑 영역에 노출을 시키세요. 근데 이 방법으로 성공한 게 뭐였냐면 옛날에 뷔페가 있었어요. 출장 뷔페. 출장 뷔페를 쇼핑에다 얹어버렸었어요. 쇼핑에다 노출시키니까 노출이 그냥 다 1페이지에 떴어요. 그래서 그때 뷔페를 쇼핑으로 팔았었어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하는 네, 스마트 스토어에 이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뜨잖아요. 이 문장으로 이미지를 한 60장에서 70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영어 문장 만들기, 그 다음에 회사 이름,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세요. 확장자를 다 바꾸셔가지고 올리세요. 올리시면 이 이미지에서 다 뜹니다. 이미지 잡기가 제일 쉬워요. 그 이미지를 블로그에 띄는. 근데 블로그 작성하실 때 이미지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저희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미지 이름 바꾸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파일명을 네, 바꾸는 거. 네. 거기에 영어 문장 만들기 키워드를 바꿔주시고 회사 이름 꼭 넣으셔야 되고 프로그램 이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 되게 잘 떠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 하나가. 그냥 저는 많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바꾸고 아니면 20개는 이 키워드를 쓰고 20개는 이 키워드. 이거 20개는 다른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하면 우리 상상마켓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이름 상상마켓으로 하면 돼요. 절대 영어. 네. 근데 절대 영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영어 문장 만들기 절대 영어. 네네. 이렇게 채워야지. 이 키워드는 블로그랑 파워링크인데 파워링크도 지금 파워링크가 너무 세가지고 엄청 셀 것 같아요. 우리 거는 안 나오는. 그래도 얘는 31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왜 우리 때 노출이 안 나오니? 영어 문장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하루에 예산을 10,000원으로 설정해 놓으신 경우나 5만 원.
그러면 뭔가 노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럼 영어 문장 만들기 절대 영어. 지금 뭔가 없네요. 근데 이게 그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에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절대 영어에 지금 광고가 안 되고 있어요. 절대 영어로 쳤을 때 파워링크에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예시로 보여드린 게, 절대 영어가 있었는데. 네, 아니면 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여기 있다.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15시간 완성, 또 프리토킹 3일 능력 오프션. 이건 떴는데요. 이게 우리 건데. 네, 아니 찾으셨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너무 밑에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1번이요? 그럼 파워링크 이미지를 안 넣으셨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미지가 내 걸로 적는 그걸 하실 때 키워드별, 캠페인별 확장 소재를 다 하나씩 이미지를 넣으셔야 돼요. 다. 확장 소재에 이미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할 줄은 몰라요. 지혜님이 네.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지식인도 그래서 키워드별 노출 위치를 찾아보시고, 내가 이거는 한번 미친 척하고 지식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키워드를 일단 먼저 찾아보시는 거. 그다음에 키워드 정확하게 자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안 되면 쓰세요. 그럼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그다음에 질문하기, 대답하기 원리인데 네이버가 다음에 밀리고 있다가 네이버가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식인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광고 모델이 누구였냐면 전지현이었고, 네이버의 마크가 뭐였냐면 초록색 모자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서 헤르메스 그 소식을 전하는 헤르메스가 컨셉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컨셉. 이걸로 이제 네이버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상한 질문 되게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고, 이 지식인에서도 할 때 카테고리별 전략을 짜서 하시는 게 좀 좋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힘드시니까 내 키워드하고 내가 관심 분야만 설정해서 그 분야만 대답하시는 걸로.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얘도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를 먼저 쓰시고 얘로 링크를 보내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둘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못하시니까. 지식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요. 네, 답을 다는데 다 달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 블로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런 방법. 자기 키워드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그 집중해서 하는 키워드를 네, 영어 같으면 절대 영어는 꼭 들어가야 되고 얘는 이제 평생 키워드니까 절대 영어, 영어 문장 만들기, 뭐 5분 만에 영어 문장 만들기, 영어 문장 만들기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행 영어 문장 만들기 이런 식으로 앞에 세부 키워드를 붙여서 만들기 이런 키워드를 이제 계속 쓰셔야지. 만들어서 네. 이게 출연을 많이 되는데 클릭이 안 되는. 뭔가 문구가 후킹이 좀 부족한 이 후킹이 제일 힘듭니다. 파워링크 할 때 저희가 이제 후킹을 제일 많이 한 게 탈취제. 근데 이 남자한테 쓰는 거랑 여자한테 쓰는 탈취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배 냄새, 뭐 땀 냄새, 뭐 이렇게 특히 또 안 씻는 분들이 많고 저희 쇼핑몰에 문의가 많아요. 어떤 문의가 이제 Q&A로 들어왔냐면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이 안 씻고 와가지고 교실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문의가 되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쓸 때는 남자들도 20대 남자와 30대 남자, 40대 남자도 다르거든요. 40대 남자는 그 호레비 냄새라든지 이제 이런 냄새 나서 싫을까봐 하는 거고 20대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써야 돼. 그건 뭐 27살 남자의 자취방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이게 평상적인 문구인데 사야 돼 막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제일 쉬운 건 만약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가면 되게 잘 해놨어요. 그 문구가 별거 아닌데 기가 막히게 이게 라벨로 해서 이렇게 상품에 붙어 있어요. 걔를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영어 문장은 남의 거 보시고 하나 좀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은 그 영어 카페에 가시면 뭐 영어 포기자, 영어 울렁증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막 써놨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공감 100%. 공감 100%.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레몬마트도 저희 브랜드가 네이처샵이니까 네이처샵 레몬마트, 뭐 레몬마트. 그렇죠. 이런 게 되는 네. 거예요. 아니면 레몬 허브, 네, 레몬 허브 레시피. 네, 계속 그 식으로 쓰셔서 머틀까지 끌고 와야 돼요. 처음엔 좀 힘들어요. 끌고 오기가. 그래서 지식인은 등급, 파워 블로그처럼 지식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얘들은 블로그는 등급이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노출 순위에 따라서 노출 순위도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올라갔다가 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등급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때 아까 블로그에서 블로그 차트 쓰셨잖아요. 키워드로. 그 블로그 차트가 옛날엔 공짜였었어요. 등수 알려주는 그 앱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등수를 100만 등까지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로로 바뀌고 뭐 마케팅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블로그 쓸 때 블로그 차트에서 5,200등까지 한번 올려보고, 거기까지 해보고 이제 그다음부터 좀 흥미가 떨어져서 안 하게 됐거든요. 매일 들어가가지고 나 몇 등인가 보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잘 안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등급을 아예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정해놔서 여기 18개인데 초반에는 9개밖에 없었거든요. 9개였는데 얘네가 이걸 늘렸어요. 늘려서 18개로 만들었고 9개까지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고수업 치신 분들은 이 등급 익숙하실 거예요. 게임 하시는 분들. 하수, 평민, 시민, 초수, 중수, 고수, 영웅, 지존, 초인까지는 인간이에요. 10부터 18까지는 신이에요. 시대 경제. 네, 신의 경지가 하는 게 이제 이 경지예요. 식물신, 바람신, 물신, 달신, 별신, 태양신, 은하신, 우주신, 수호신, 절대신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이거 굉장히 오래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지식인에서 내가 그동안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체력이 안 돼서 더 이상 지식인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분 밑에 가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글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절대신 한 분이 은퇴하셨을 때. 진짜로 썼어요. 10몇 년 동안 답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지식인의 구조라는 건 그러면 네. 내가 키워드를 찾아도 거기 안에서 와서 답변을 하는 네, 구조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상업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 영어 뭐 다음 주에 어디 뭐 미국이나 어디 가는데 제가 이 문장 어떻게 영어로 만들어요? 그럼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답변. 스스로 답변하고 스스로 묻고. 아니 스스로는 물을 수가 없고요. IP가 제일 예민한 게 얘여가지고 얘는 지금 사실 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해 1번 질문하고 영어 답변하시고 채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네네 이 IP에서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저희가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제가 그냥 그 카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 카페가 운영을 안 해서 사장님이 그 대표님이 너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 BBQ에 이거 녹화하신 그분이 워낙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BBQ에 마케팅 이사로 연봉 3억을 받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BBQ 매출이 30%가 올라갔어요. 다 SNS 마케팅을 하셔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는 땅땅 치킨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족발의 장인 족장 이제 그거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 마케팅 업체를 다른 분한테 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교육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지금도 아마 최재봉 교수님이라고 치면 마케팅 하시는 그분이 ICO 카페라는 거의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의 초반에 이제 그때도 제가 38기인가 그랬었어요. 블로그 38기고 제 친구가 20 몇 기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때. 이거고 이제 카페. 최종원 교수님 이런 거 교육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이제 밴드하고 유튜브에서 하세요. 근데 그분도 들어보면 이제 그럴듯한데 실제는 잘 안 가르쳐 주시고 직접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가고, 네. 저희도 카페 시작할 때 컨설팅비 600만 원을 내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벌어서 많이 보시다 보니. 엄청 멀었죠. 그리고 그분은 이거 녹화한 거는 공개하지 말고 그분은 원래 그 족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중고차 그 시스템에 거기서 이제 그게 좀 많아요. 그 초반에 저희 회사 이사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많이 거기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카페를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로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오픈을 할 수 없으니 카페로 모아놓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600만 원 이제 컨설팅비를 내고 1시간 정도 컨설팅을 받는데 최재봉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시고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저랑 상담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 뭘 해주시지는 않으시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바꿔라 요거 해 요거 이거 하는데 600원 했었어요. 600만 원이고 이런 사람이 30명이 있어요.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성공하고 싶은 사람 30명을 모아서 협업을 시켜요.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 빵빵빵빵이잖아요, 회원들이. 근데 그 30명이 돌아가면서 다 가입을 하고 가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가서 이제 뭐 글을 몇 개 쓰고 뭐 하고 이제 이거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하시는 그때 당시에 그 카페 하셨던 분들 중 반 정도는 다 성공을 하셨어요. 다 기업 일으켰어요, 그때. 그 당시에. 네, 그 중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 저기 주얼리 했었는데 네. 종로에서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 성당에서 조그만 가게 센스 내고 거기 성당을 네, 그때 하시던 분들이 하여가 엄청 났었어요. 백화점에서 너무 안 되니까 네.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에서 친구분들이 그때가 하여간 최고였고 그분이 이제 BBQ 가면서부터 슬슬슬슬 안 하셔가지고 진짜 생각도 안 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컨설팅 가다 만났는데 그분 네, 아 잘하세요. 친절하시고 디자인으로 가고 온라인 마케팅 그분 하여간 뭐 저희도 자주 가끔 아니 그때는 뭐 아무튼 여기서 하도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식인은 협업 안 하면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근데 몇 명이서 한 네, 질문 올려라 하고 네, 답을 가능해. 달아- 네. 그래갖고 지식인도 집중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질문 10개를 올려요. 10개를 올리면 근데 10개를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질문 답을 아예 줘요. 1번이 질문답 10개를 주고 그럼 다음 사람이 질문 쓰고 답하고 이제 이거를 반복하면 지식인 등급을 되게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허브티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네.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써요. 그러면 그럼 되나요? 답에 키워드가 들어있게 써야 되죠. 답에 네. 키워드가 있고 뭐 전적이든 뭔가 위조가 되게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쓰고 만약에 이제 제일 저기는 뭐 영어 문장 어떻게 만드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배웠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가다로 하면 그런 데 딱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노가다죠. 노가다를 만약에 하겠다 마음 네. 먹으면 그게 네. 그냥 제일 상단에 있는 질문에다가 답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상단의 노출도 등급별로 노출이 돼요. 등급이 낮으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얘네들도 되게 시스템이 계속 바뀌는데 그 전에는 네티즌 채택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네티즌 12명이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자가 채택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티즌 채택이 얘를 이겨버렸었어요.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하니까 무조건 네티즌 채택을 강제 채택당하게 막 이렇게 그것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등급에 따라서 노출만 시켜주는 것 같아요. 답을 달아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내 위에 5명이 답을 달았는데 나보다 다 등급이 높아. 이러면 이제 좀 힘들 수 있죠. 그냥 카페 지식인 한 거 협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하도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뭐냐면 허브티 했을 때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사람 거에 어쨌든 답을 달는 게 좋은 건지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답변 채택을 하면 더 이상 답변을 쓸 수가 없어요. 채택을 하면 네. 질문자가 채택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이 5개가 달렸는데 그중에 내가 3번 질문을 채택을 하면 3번이 맨 위로 올라오고 더 이상 답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식인으로 질문을 하고 채택을 좀 늦게 해요. 좀 몇 명이 더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질문도 남의 글에 가서 달아주는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답만 계속 달면 어떠냐는 거지. 달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답하고 아니 뭐 제가 못하니까 누구 협업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고 만약 제가 답만 달아야 되겠네요. 뭐 소극적인 방법이.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캡처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저희 옛날에 이걸로 이제 협업을 많이 해가지고 답변 달실 때 남의 글에 밑에 다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답변만 달게 되면 문제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못 하잖아요. 등급은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등급 올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없다 그러면은
카테고리 중에 연애 상담이 있어요. 연애 상담 해주시면 연애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보면 되게 우습잖아요. 별거 아닌데 연애하시는 분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상담을 해주시면 바로 채택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제일 쉬운 게 또 청소년 상담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이 얼평이 있어요. 얼평. 얼굴 평가해달래요. 근데 얼굴 평가하는 그 이유가 애들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이게 전형적인 미인은 아닌데 되게 순하고 착해 보이고 이렇게 막 맑아 보인다 막 이렇게 써줘요. 그 애들이 대부분 다 채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급을 좀 많이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거랑 이제 또 가끔 이제 뭐랄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부모 상담을 또 많이 해요. 애들이 옛날에는 뭐랄까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애 키울 때 뭐가 궁금하면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어른들이 또 이렇게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애들이 다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뭐 그다음에 전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청소년 고민 상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미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청소년 고민 상담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답변 다시 있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렇게. 등급 올리는 걸로. 네, 왜냐면 채택을 많이 해줘야 나는 올라가고, 난 이왕이면 조금 뭔가 공헌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청소년 상담 쪽에서 해주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인이 저희가 이제 아로마 할 때 제가 많이 했으니까 대체의학하고 피부 쪽에 지금도 좀 등수가 높아요,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래서 아예 내가 딱 그 분야, 영어 문장이면 영어에서 등급을 올리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면 영어 등급 쪽에서 계속 답변을 다시면 등급이 올라가요. 그렇게. 등급도 올라가고, 그 다음, 영향력이 높아져서 배지 같은 것도 얘가 좀 막 이것저것 줘요. 그래서, 그럼 그런 답변 점이. 날 때마다 키워드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키워드 당연히 자연스럽게 넣어야지. 네. 키워드 10개를 넣게 돼 있어요, 지식인. 그래서 협업도 중요한데, 일단은 협업도 키워드를 아는 사람끼리 해야 얘가 뭔가 협업이 되지 키워드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한 10명 이상 아니면 30명 정도 30명이 되면 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질문을 쓰셔야 돼요. 근데 사실 블로그 쓰기도 힘든데 지식인까지 하잖아요.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된 키워드에 들어가서 답변만 네. 표현을 그나마 네. 하는 거가 방법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링크를 뭐 연결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고 그러려면 블로그에 내 정보를 최대한 떠놔야 되고 블로그 안에 들어가서 내 글 한 3개는 더 봤으면 하는 그 구성으로 해놔야지 얘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좀 꼭 쓰셔라 라고 하는 게 예를 블로그에 내가 지금 영어 문장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맛집 카페밖에 없어요. 그럼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내 거를 꼭 5개 정도는 꼭 써주셔라. 그래서 5개를 공지에 올려놓고 이 안에서 5개만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돌 수 있게 걔를 좀 해놓으셔야 지식인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나는 블로그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시면 그냥 지식인만 하셔도 돼요. 이것만 파도 돼요. 이것만 파셔도 되는데 효율을 좀 따지자면 블로그 쓰고 얘까지 하면 효율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최소의 노력이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거니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고 내공은 되게 잘 줘요. 네이버가 내공은 되게 잘 줍니다. 그리고 뭐 3개 답변하면 내공을 줍니다. 그러면 룰렛 돌리면 하여간 돈은 잘 안 주고요. 여태까지 저 돈 받은 거는 500원인가 한 번 받고 나머지는 내공을 줘요. 3개 답변을 하면 룰렛을 돌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룰렛 돌리면 거의 내공을 주기 때문에 내공은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질문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좀 만약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어는 이렇게 말하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계속 이제 관련 질문 하셔도 되고 동네에 내가 매장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질문 하라고요. 무슨 여기 강남에 뭐 이렇게 뭐 잘하는 피부과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강남에 여기 어디에 파리바게뜨 어디 있나요? 이런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걸 질문을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저 운동하려고 하는데 헬스클럽 어디로 가면 좋은가요? 뭐 이렇게 헬스클럽이 좋아요? 아니면 필라테스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이게 사람들한테 답변 달 수 있는 허들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빵집 어디 있어? 이런 건 저희 질문할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실용음악학원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이제 알 수 있으면 해주고 애초에 내가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아예 질문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냥 어려운 거 시키면 힘드니까. 네, 성수동에 네,
성수동에 빵집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그럼 어디 빵집 맛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그러면 아, 네, 땡땡 뭐 베이커리 카페 되게 좋고요. 뭐 파리바게뜨 어디 있고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딱 협업할 의지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하시니까 협업할 의지가 있으시면 하시고,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블로그를 쓰셔야 얘가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얘만 하셔도 돼요. 종로 근방에서 얘 해가지고 엄청 많이 붙어서 성공 많이 했었어요. 영어로 오늘 뭐 먹지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질문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그래서 네. 저는 절대로 몇 공식을 쓰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 전문가에 올리시면 이제 이 질문 올리고 답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엑스퍼트 할 때만 할 건지 일반적으로 다 노출할 건지. 그래서 이제 의사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세무사 뭐 전문가들 운동 PT 하는 분들도 아, 네. 질문을 할 때 전문가만 답변하게.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엑스퍼트가 상담하면 5만 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만들어놨어요 네이버가. 아, 상담해주면 5만 원 주고 네, 네. 네이버가요? 네, 그리고 이제 지식인 보다 보면 되게 좀 이게 영어 뭐 번역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엑스퍼트의 기준은 뭔데요? 뭐 요구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다 사자만 됐었어요. 의사, 뭐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PT 전문가, 영어 전문가 뭐 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서류만 맞춰주시면 돼요. 옛날에 좀 까다로운데 지금은 많이 좀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지식인은 그다지 이제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답변 엉성하게 달아주면 되게 짜증나가지고 근데 달아서 채택에 대한 5만 원 주고 애초에 신청할 때 5만 원을 내고 신청하는 거예요. 제가요?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 아, 제가 질문할 때 5만 원 내는 거예요? 네네. 이제 상담이 상담이 아니라 이때는 번역 같은 거겠죠.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뭐 얼마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크몽 비슷하게 이제 약간 네이버 지식인이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내공은 그냥 좀 많이 주세요. 내공을 많이 주셔야 답변 쓰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도 이제 공짜일 때는 답변 안 다는데 내공 100점이야 이러면은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은 그냥 포인트 비슷한 건데 쓸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식인 안에서만 많이 쓴 사람한테 네, 점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네이버가 잘 주니까 나도 줄 때 여유 있게 막 많이 줘요, 저는. 네, 지식인 답변을 좀 많이 해야 올라가고 채택 답변율이 높아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수를 높여야 답변을 많이 해야 채택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답변을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되고 우리끼리 해야 다 채택을 해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채택 안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한 것도 질문한 거는 네,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려면 웬만하면 이제 우리 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저분이 답변을 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 초인입니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 네, 아직 100개인가 200개 채택을 받아야 돼서 그러려면 제가 해보니까 협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려면 채택률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400개 정도를 답변을 하면 그 중에 한 3분의 반 정도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몇 개만 올라가도 올라가는데 다음부터 점점 이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채택 받아야 될 게.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점수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본인 거 들어가시면 이게 지식인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지식인은 네이버하고 다 세팅 연결을 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정보는 어디 있냐면 지식인 들어가셔서 여기 사람들에 보시면 사람들의 여기 지식인 랭킹이 있고 되게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꿈 해몽 들어가면 진짜 웃기는 얘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가끔 성지 같은 게 있어요. 예견하는 거. 뭐 될 거다 이러면 진짜 막 된 경우가 좀 있어서 등급업 가이드 이제 여기 있고요. 등급업 가이드에 저는 아직도 그게 어디 180 있는데요? 지식인 들어가셔서 가로 메뉴 사람들에 들어가셔서 세로 메뉴 등급업 가이드 시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으면 시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1647개를 답변을 하고, 평균이긴 하네요. 네,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저는 아직도 189개를 채택을 받아야 실무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할 때는 막 미친 듯이 막 했다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안 하고, 어느 날 이제 어떤 막 애가 이제 고민을 상담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답변을 달아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우시면 우리 애랑 똑같은 고민을 한다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찡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는 애가 좀 아파가지고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피부에서 이제 혈관이 터지는 이런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저는 이제 그거를 키워드로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내공이 따랐어. 네, 내공은 되게 잘 주니까 질문을 하실 때도 그냥 넉넉하게 많이 주세요. 100점 내공 달잖아요. 그럼 답변이 그냥 바로 달립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되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들 이제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했다고 또 내공 주고 열심히 했다고 내공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답변하면 또 주고 열심히 했다고 또 주고 내공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답변을 많이 하고 채택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택 받았고 우리 키워드가 노출되는 거 그거를 만드시는 게 이제 지식인에서는 관건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인셀덤 수업할 때 했던 건데 인셀덤은 지식인이 되게 많아요. 이런 화장품 사용법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이게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이제 인셀덤 쓰면 이게 부작용이 몇 주까지 가나요? 이런 질문들은 다 일로 가셔야 돼요. 지식인.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이 지식인도 마케팅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마케팅 회사에서도 많이 하죠. 마케팅 회사는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저희가 마케팅 회사, 근데 마케팅 회사도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 회사, 여기 최재 대리님도 마케팅 회사에 있었다고 하면 일 엄청 많잖아요. 일 엄청 많기 때문에 내 거만큼 걔를 들여다보지가 못해요. 그래서 빠지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마케팅 회사랑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직원이네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그냥 보여줘야 되는 성과를 위한 키워드를 좀 많이 잡아놓는데 내가 돈을 내는 입장이면 이게 틀려지잖아요. 광고를 할 때도. 왜냐하면 하나를 해도 효율이 돼야 되고 전환이 돼야 되고 이 키워드가 우리 주력이면 얘를 어떻게 해서 연관해서 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마케팅 회사는 노출수가 많으면 일단 거기까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케팅 회사하고. 저는 이제 레몬워터 이런 식의 뭐 제가 지금 런칭한 지 5년 됐지만 아직도 네. 초기인데 네. 그럴 때 지식인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계속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좋죠, 미리. 네, 네. 하지는 않죠. 네. 허브 전문가로 가시든지 레몬 머틀이 너무 지금 익숙치 않아서 허브 쪽에서 내가 레몬 머틀이 좋아서 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네. 레몬 머틀만 하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느낌도 있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요. 허브티나 허브를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네, 점을 레몬워터로 가져가는 거냐? 네, 그거는 갈 수 있는데 검색량이랑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는데 레몬 머틀만 가면 너무 작으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햇빵 같은 경우를 중소기업에서 개발했으면 걔가 여태까지 살아있겠냔 말이에요.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그 햇반이 거의 십몇 년 적재하다가 그게 흑자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마이너스 연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공장 세우느라 마이너스인데 대기업이니까 버티고 있지. 그걸 알리고 홍보하고. 근데 소기업은 저는 이제 할 때 막 이걸 어떻게 알리고 브랜드 알리고 이런 건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그냥 대기업이 개발해 놓으면 따라가자. 못 버텨요. 그 자본하고 기간을 못 버텨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식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레몬머틀 사용법 같은 경우 이거 있는데 뭐 어떻게 사용하냐는지라든지 먹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있잖아요. 뭐 눈에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블로그에서 제시해 주시고 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끌어와도 레몬버틀 키워드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질문이 없을 테니까. 네, 모르는데. 질문이 없으니 뭐 허브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런 네. 것들도 좀 좋아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네.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음. 허브티 어떤 허브티가 좋아요를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네. 레몬버틀에 허브가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레몬버틀을 만약에 이제 아로마 오일로 쓰면 어떤 쪽으로 써야 되나요? 또 시트러스 향이 일단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굉장히 최고의 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균 성형, 피부에는 약간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양이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얼굴 피부 말고도 뭐 욕조라든지 목욕할 때라든지 그런 거는 좀 활용을. 그러면 지금 허브 입욕제는 가끔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욕제를 쓸 만한 아로마 오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레몬버틀 추천해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뭐 상처가 라벤더 같은 경우는 화상 입었을 때 라벤더 오일 바르면 되게 빨리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화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거 흉터 아물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라벤더 오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빨리 가라앉아 이런 답변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우리 오일을 어디서 쓰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걸 거꾸로 질문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입욕제로 뭐 쓸까요? 그럼 레몬버틀 추천. 아니면 허브 아로마 입욕제로 좋은 레몬버틀. 이렇게 레몬버틀 사용법. 이렇게 하시면 레몬버틀은 기본 검색되고 허브 아로마 입욕제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아로마 오일이면 먹는 법, 바르는 법, 뭐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앓으셔야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아로마 오일 중에 스윗 오렌지를 썼는데 여기 종아리 뒤에가 빨갛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원액을 다 바르는데 괜찮았는데 개를 하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윗 오렌지가 혹시 뭐 어떤 알레르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시트러스가 있어서 시트러스 계열은 좀 다른 직접 바르는 거는 좀 많이 험가하잖아요. 생각하는데 저는 좀 막 엄청 많이 바르는 원액을 좀 많이 바르는 편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알러지가 없는데 올라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고 59분입니다. 10분만 쉬고 할게요. 네. 예, 그리고 그냥 나는 뭐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일단 채택률만 좀 높이겠어 이러면 고민 상담 가시면 제일 그 남의 연애 상담이 제일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아,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사이에 이거 그린 라이트인가요? 썸인가요?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예, 대체로 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거의 채택을 해줘요. 근데 느낌이 좀 싫어하는 남자가 들이대는 느낌이야. 그럼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해요. 네.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무슨 답변을 원하는 걸까? 한번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대부분 이제 채택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질문이 올라오는 걸. 그래서 채택을 빨리빨리 해주고 급한 것만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애 상담하는 사람들은 답변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채택을 잘 해줍니다. 다 설정하셨나요? 저는 지식인으로 단체 회식 쪽에서 좀 많이 잘 돼가지고 땡땡동 단체 회식 장소 30명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대박이 났어요. 단체가 삼겹살 완전히 막 몇 번씩 돌아가니까 돈이 돼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식인으로 저는 단체 회식 정말 강추드려요. 강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좀 검색하기 막 내가 이렇게 그 뭐랄까 쇼핑도 발품 팔아서 막 다니시는 분들 있고 만약에 이제 옷 보따리로 치면 무조건 내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분이 있고 옷 보따리상에 왔는데 그냥 뭐 대충 그거 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인이 나 너무 찾기 싫은 거예요. 검색하기 싫은 사람들은 딱 보이면 바로 여기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 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블로그에서 안 보이시면 지식인으로 오세요. 만약에 블로그도 못 쓰겠다 그러면 지식인에서 매진하시면 돼요. 정말.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키워드 쓰셔야 되고 사진 쓰셔야 되고 링크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얘도 마찬가지로. 네.
사진을 많이 준비해요. 네, 근데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사진 올리셔도 돼요. 얘는. 근데 명함이 중요해. 나한테 연락을 바로 해야 되니까. 원래 이어폰 네? 3개 답변하면 그걸 줘요. 근데 누르면, 지금 처음이라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 안 줘요. 네, 돈 안 주시고, 안 주고, 다 내공을 줘요. 지금 처음이라서 100원 주신 거예요. 거기서. 저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벌었어요. 응, 100원 벌었네요. 회사에 그때. 배운 벌었는데. 네. 아, PC로 답변하셔도 되고, 일반 질문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앱을 깔으시면 답변하기 들어가시면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셀덤, 이건 이제 질문하는 방법이거든요. 질문할 때도 키워드를 넣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인셀덤 카밍 젤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하고, 질문에도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인셀덤 카밍 젤 효과.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셀덤 사용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카밍 젤의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오일 미스트 뿌린 후에 다 지금 들어갔어요. 인셀덤 오일 미스트 이렇게 제품 이름 들어가고 카밍젤은 얼마 정도 마사지 하여 흡수시켜야 하나요? 금가루가 들었다던데 피부에 흡수되나요? 이제 이렇게 다 물어본 거죠. 사실은 물어본 게 아니라 카밍젤은 오일 미스트 후에 쓰고 얘 금가루가 들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셀덤 하시는 분이 답변을 다신 거죠. 그럼 제가 며칠 후에 채택을 해드리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채택 을 함으로써 내공도 받고 채택률도 높이고 그분 이름이 이제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 인셀덤 하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인셀덤 화장품, 인셀덤 사업, 인셀덤 사용법, 인셀덤 호전 반응, 인셀덤 부작용, 인셀덤 사용 방법, 인셀덤 가격, 인셀덤 후기, 인셀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 키워드를 잡아서 계속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거꾸로 이 질문을 블로그에 다 써시고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되게 편해요. 이 키워드를 이해하고 있으시면 블로그하고 지식인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게 쉽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그럼 플레이스까지 연결하시고 팔 상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파워링크까지 연결하시면 네이버에서 구성을 하시면 고객이 일단 들어오면 다 내 안에서 빙빙 돌게 만드셔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유튜브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인셀덤 사용 방법을 알았는데 인셀덤 후기까지 알고 싶고 부작용까지 알고 싶다 그럼 내 블로그에 와서 다 여기 다 봐야 돼. 근데 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파워링크만 하고 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아니, 둘 다 노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노출이 안 된다. 난 되게 맨날 키워드 센 걸로만 쓴다. 이런 파워링크를 하셔야 되고, 파워링크로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저 옛날에 이제 슬라임을 쇼핑몰에서 팔았는데, 걔는 파워링크 광고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고, 쇼핑 광고는 또 효과가 있어요. 글로 다 들어와요. 파워링크 광고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오는 길이 다 달라요. 고객들이. 한번 테스트는 해보셔야 돼요. 어느 길로 오는지. 근데 이게 페이스북에 노출돼서 배달이 되는 지역에서 배달의 민족에 옛날에 이제 그 젤라또 할 때는 배달의 민족이 초반이었어요. 띵동 요기요가 초반이어가지고 셋이 경쟁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 배달권에 있는 지역에서만 광고하니까 얘가 다 먹히더라고요. 배달이. 근데 네이버로는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법이 있는지랑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 할 때 매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체에 노출이 가능한데 당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당근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당근은 당근에서 광고를 해야 됐는데 저번 주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상마켓만 팔면 파워링크 광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뭔가 지금 다른 게 하나씩 더 있으셔서 그리고 이제 내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내 이름 치면 광고 나오게 하는 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브랜드 같은 거 만드실 때는 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한테 맡기는지랑 그 작가 성향이 중요하니까 치면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세팅을 해주셔서 그냥 인셀되면 아니 그 네이버에서 누구 치세요? 그럼 바로 나오게.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면 파워링크를 그냥 70원 주고 한번 클릭하면 일단 업체 걸로 한번 볼게요.
저희는 이제 이 탈취제 광고인데 아마 알칼리 윤수님이 이거 보시면 여기서 저희랑 중복되는 키워드가 엄청 많으셔가지고 고민 안 하시고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게 좋은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건 저희 광고하는 내역이에요. 네.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확장 소재로 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왔는지 결과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모텔도 이름 하나씩 땡땡 모텔 치면 저희 제품 뜨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0원에 다 광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 네. 아니 뭐 저희 상품명은 저희 아는 사람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편하게 쇼핑몰로 연결하려고 70원에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희 광고에서 직원이 하도 많이 지금 건드려가지고. 아, 당근. 저 매체를 모든 매체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밑으로 이렇게 가시면 모든 매체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을 하시면 이 파워링크 광고를 하면 어디에 노출되는지 밴드, 네이버, 줌 PC, PC랑 모바일이 다 분리돼서 보입니다. 네이버 포스트, 빙 모바일, 그다음에 11번 가에도 노출되고요. 줌, 비비,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MLB 파크, OK 캐시백 모바일, 잇 조선, 가생이닷컴, 가자이, 간호잡, 건설, 몰라요. 모르는 거 엄청 많이 광고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다 하실 때는 다 빼고 네이버에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당근이 들어왔다는 얘기 이제. 네이버에서 노출하시면 당근에서 노출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성상 당근은 정상가에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많다고 해요. 진상고객도 엄청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오프라인에 뭔가 있거나 임박 상품, 유통기간 임박한 거 이런 거는 잘 팔린다고 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노출 매체 선택을 정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뜬금없이 이상하게 검색도 별로 안 되는데 비용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 매체에 당근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세팅하실 때 요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광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지식인. 질문하시고 키워드 꼭 써주셔야 돼요. 10개까지 써주실 수 있으시고 똑같아요. 사진 여기서 올라가시면 되고 사진 모양 있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댓글에 동영상도 올라가요. 질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질문에. 네, 답도 올라가요. 질문에 키워드를 쓰는 말씀. 네, 질문에 쓰고 나면은 이렇게 그 해시태그 넣는 공간이 나와요. 넣어주시면 돼요. 샵 인셀덤, 샵 인셀덤 화장품, 샵 인셀덤 후기. 그리고 답변에도 키워드를 넣으면. 네, 넣어야지 떠요. 하시고 내공은 좀 많이 주세요. 한 50에서 100 정도 주면 답변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주시고 쓰고 나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요. 요 키워드를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 건지를 물어봐요. 근데 여기 카테고리가 없다 그러면 직접 검색하시면 돼요. 직접 검색해서 화장품으로 갈 건지 피부로 갈 건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는 내가 집중 공략하는 카테고리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 보내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전략적으로 하시려면 카테고리 수를 분석한 다음에 적은 카테고리 가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에서 승부를 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인스타그램도 대부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는데 해시태그가 블로그랑 좀 달라요. 다르고 얘는 누구한테 노출될 건지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누군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야식 스타그램, 운동 스타그램, 헬창 스타그램, 뭐 뷰티 스타그램 이런 용어를 아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가셔가지고 그 밑에 해시태그 뭘 쓰는지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의 중요성은 고객은 누군데, 저 돌잔치 POP 제작자의 노출 해시태그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지인 중에 POP를 해요. 애기들 돌잔치에 뭐 애기들 사진 예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잔치 할 때 꽂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하는데, 해시태그를 맨날 뭐 POP, 돌잔치 POP, 이렇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이 POP 스토어거든요. POP 스토어 이렇게 쓰는데 매출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럼 이 해시태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제 성수동에서 한다고 칠게요. 성수동 돌잔치. 이분이 성수동에 살아. 아니 뭐 전국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돌잔치 POP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럼 이 돌잔치 POP는 누가 볼까요? 누가 보면 얘를 살까요? 애기 엄마. 네, 애기 엄마인데 올해 돌잔치를 하는 애기 엄마잖아요. 그래서 올해 무슨 띠예요? 토끼띠. 토끼띠 맘을 찾으셔야 돼요. 토끼띠 맘. 근데 해시태그에 토끼띠 맘이 있어요. 그 토끼띠 맘 소통. 성수동 토끼띠 맘. 성수동 1살 애기 엄마 맘. 그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뭘 찾으셔야 되냐면 몇 년 전에 되게 신기한 걸 본 게 지금은 좀 일반화 됐는데 조동이라는 게 있어요. 성수동 조동. 뭐 무슨 동 조동. 찾아보시면 조동이 뭐냐면 조동이 굉장히 끈끈해요. 끈끈해가지고 애들이 클 때까지 같이 여행을 다녀요. 조리원 동기 모임.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인스타는 누가 봐야 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네이버랑 똑같이 쓰시면 네이버랑 똑같이 쓰시는데 얘는 그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쓰시되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네이버는 이게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이버는 찾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맞으면 되는데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은 누가 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돌잔치를 할 거니까 그럼 원래 돌잔치 누가 할 거냐 무슨 띠맘 몇 년생 맘 그게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맘 소통 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에 노출을 해야 얘가 뜹니다. 이게 안 되면 나만 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셀덤 할 때도 인셀덤이 태평양 매출을 넘어섰대요. 넘어섰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인셀덤 중에서 남자 피부를 공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가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럼 남자들이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이걸 이제 찾았는데 네? 연도 상처? 해시태그 인스타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여자들은 모여서 뭔가 하여간 그룹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뭐 청주맘, 무슨 맘, 뭐 하여간 되게 이상하게 무슨 띠맘, 뭐 아들 둘맘, 딸 둘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진짜요? 네. 해시태그는 이 샵이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네이버는 네, 내가 뭘 찾는지 목적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블로그에 쓰셨으면 그거 그대로 인스타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올리시면 올려도 되는데 돼요? 네, 올리셔도 돼요. 근데 인스타를 짧게 써야 되는 거 해시태그를 잘 가려요. 네, 해시태그가 다르다는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네, 이것도 이제 하려면 엄청 긴데 이미 블로그를 쓰신 분들은 인스타에 오셔도 되게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해시태그가 다 네이버 키워드만 쓰셔요. 그러면은 노출이 안 돼요. 왜 노출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그러면 남자가 뭘 많이 검색하겠냐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 그다음 어디 술집. 그럼 남자들이 많이 가는 데가 뭐예요?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거기 노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 가면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골프만 치는 데가 있고 약간 라운지처럼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해시태그를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컨텐츠와 이미지와 관련된 걸 꼭 써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감각처럼. 네, 네. 별다르게 굉장히 상이한 걸 쓰면 내가 잘못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네이버 하는 너무 뜬금없이 이제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에 반입하면 안 되는 게 뭐 폭탄, 흉기 이런 건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사진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일상 사진도 노을지고 이런 거 쓰잖아요. 노을지는 뭐 해변가에서 이런 것도 쓰니까. 스크린 골프장도 저기 커피 대신에 레몬버터 마시는 그러니까 그 레몬버틀은 누가 이걸 봐야 되는지, 사실은 뭐 커피 마사지 샵에서 봐야 되는지 아로마 오일이면, 아니면 얘를 차로 마실 거면 카페 사장님들이 봐야 되는지, 카페 사장님들이 보면은 대량 구매가 가능한지 이제 이런 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카페 키워드를 다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성수동 카페, 무슨 동 카페, 무슨 동 카페만 먼저 노출하시면 카페 사장님들이 보세요. 그리고 인스타는 노가다예요. 사진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계속 올리셔야 돼요. 한두 개에서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인기게시 할 때 보니까 여러 장을 올리는 것보다 한두 장만 해서 하는 게 더 빨리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두 장에서 키워드를 좀 바꾸셔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사진이 많잖아요. 블로그 쓰려고 했던 사진이. 나눠서, 뭐, 얘는 두 장만 이 키워드를 쓰고, 두 장은 이 키워드를 올리고, 사진이 많으시면 많이 올리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어떤 피드에 여러 장보다는 한두 네. 장만 하는 게 맞기는 하던데. 그러면 이제 나누셔가지고, 하루에 한 3-4개씩 올려보세요. 진짜 뜹니다. 뜨고, 그때, 내용 네. 내용도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필에 블로그랑 뭐 연락처 같은 거 이제 써놔서 연결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얘도 광고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시고 광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 페이스북에서 워낙 여기 상상마켓은 많이 하시니까 페이스북을. 인스타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해시태그만 맞으면 인스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해시태그가 안 맞아가지고 다 이상하게 쓰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옛날엔 아토피 이불 파시는 분이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 해시태그 눌러보면 나만 그 해시태그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해시태그를 쓰는 3,000명, 10,000명의 집단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노출되니까. 그래서 얘는 고객이 누군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헤드스파를 또 뭐 하는 미용실이 있는데, 걔는 해시태그를 청주맘 이렇게 잡았거든요. 청주맘 맘 관련으로. 왜냐면 엄마들이 와서 이걸 하면 되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와서 하면 되고, 젊은 엄마들이 본인 친정엄마랑 시어머니 선물을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객이 누군지를 보시라고. 그래서 해시태그 꼭 쓰시고, 그 인스태그 들어가셔서 키워드 쓰시고 태그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한번 보시고 그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럼 그 밑에 한 3, 4, 5, 6, 7, 8 등에 있는 걸 해시태그로 쓰세요. 너무 센 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도 나름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보시는 걸로. 네. 너무 큰 데는 가면 다 죽어버려요. 내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한번 노출해도 되겠어. 성수동 카페에 레몬 머트를 그러면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목적이면 대량이라든지, 아니 뭐 테스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손님들이 좋아하는. 싸우자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진들을 사장님들이 보는 거, 우리가 떼어다 팔아도 되나? 뭐 이제 아니면 요새 이제 새로운 메뉴 계속 찾으니까, 여름에 어떻게 뭐 아이스로 되나? 아니면 따뜻하게도 되나? 뭐 이제 이런 걸 찾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진들 들어가고 해시태그가 땡땡동 카페, 무슨 카페, 무슨 카페, 무슨 카페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타 관련 질문 주세요. 인스타에 자기가 안 찍은 사진 올려. 뭐 블로그도 뭐 픽사베이도 올라가고, 뭐 사서도 올라가고, 포토스톡도 올라가고. 근데 너무 남의 사진 갖다 쓰시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지 않은 사진인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은 괜찮습니다. 저작권은 무조건 안 걸리시는 걸로. 그러면 만들어서 올리는 게. 네, 제일 좋고요. 인스타는 사진이 거의 1:1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할 때는 거의 16:9 비율로 많이 찍고, 인스타 할 때는 1:1 비율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을 때 1:1로 찍으면 약간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사진 이쁘게 찍으시려면 16:9로 찍으시고 옆에를 잘라서 올리세요. 그럼 잘 들어갑니다. 16:9가 사진이 좀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아니, 필터 사진을 좀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인스타용은 워낙 뭐 사진 편집 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용으로 편집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인스타가 지금 이제 인스타에 헤드스파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헤드스파. 네. 저 그 수원에 미용실에 달려갈 뻔했어요. 그거 보고. 헤드스파? 네. 네, 들으셨습니다. 아이예요. 어이예요. 헤드스파, 머리 두피 스파. 두피 스파 한번 치시면 수원에 있는 미용실에 하신 분이 지금 몇 달 안 되셨는데 이번 달 이거는 헤드스파? 뭐 여러 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수원에 JU 데이 주스 JU TH 그 미용실이 뜨는데 마감이 다 끝났어요 이미. 3월 예약 끝나고 벌써 4월 예약까지.
그 정도로 인지하는 거지. 그 인스타에서 뜬 거예요, 그렇게. 인스타에서. 헤드 스파죠? 네, 헤드 스파, 두피 스파 이렇게 치시면 두피 스파 한번 쳐보세요. 두피 스파. 그러면 인스타에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마케팅을 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한테 직접 DM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마케팅 회사에 모집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제 링크를 자기 포스팅에 올리잖아요. 네. 그 요청 사항에 마케팅 회사에 보낼 때는 제일 모집을 많이 해주는 데가 블로그 원정대가 월 40개를 보장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10명씩 모아주는데 만약에 모집이 안 됐어요. 7명밖에 안 됐어. 그럼 7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40명이 가능하게 모집을 해줘요. 그래서 1년 계약으로 120만 원. 1년에 120. 네네. 거기가 제일 쌉니다. 체험단 뭐, 한 달에. 한 달에 40명. 네네. 인스타에다. 그러면 그 인스타 사람은 40명, 인스타 40명 120, 블로그 40명 120. 그럼 그분들한테 뭐 제품을 제공해야 돼. 제품 제공. 네. 아, 그럼 자기가 제공해야 찍지. 쓰고 이제 올려주는 거죠? 네네. 인스타 모델이 블로그 원정대라는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네. 저는 30명에 120. 싼 거죠. 근데 이제 제품이 너무 비싸면 할 수 없고, 제품이 보통 10,000원대 정도면, 왜냐면 그 정도면 이제 리뷰 쌓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걔를 올려주니까. 근데 저희 딸이 인스타를 하는 거 같은데. 네. 제가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뭐제 계정이 있어야 올려주는 거. 그게 뭔 말인지. 내 거에 엄마 거 올리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지. 아, 아까 여기 있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희는 네. 구다스 하거든요. 네. 구다스가 예전에 이걸 바꿨는데 요즘 거기서 사는 블로그 원정대가 제가 아는 것 중에, 진짜 나쁘지는 않고요. 네. 블로그도 뭐 거의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블로거들이 지원을 하고, 인스타도, 뭐 그리고 이제 그걸 할 때 요청서를 보내요. 제품 특징을 뭐 이렇게 해주고, 쇼핑몰 링크 넣어주고, 해시태그 뭐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게 또 잘해줘요. 네.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블로그 원정대 저는 좀 제품 같은 거 하시라고. 그리고 진짜 성의 없이 쓰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출도 잘해줘요. 근데 지역 빵집도 좀 큰 데는 좀 모집이 수월한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엔 사는 블로거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은 모집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알칼리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인 네. 그냥 공산품 뭐 택배만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도 뭐 7,000원대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40명이 힘들다 그러면 한 달에 20명만 하셔도 돼요. 거기는. 계약금은 똑같은데. 그래서 체험단 필요하실 때는 저는 이제 거기도 괜찮다. 딴 데는 조금 그거 한 20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해주거든요. 같은 가격에. 그래서 저희도 블로그 원 정도 많이 해요. 네. 이름도 잘 지네. 아니 처음에 이상했는데 잘 되니까 괜찮아요. 좋은데요. 완전 네. 괜찮은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비슷한 이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저희는 괜찮아요. 거기가 잘 해줘요. 제 블로그 저기는 블로그 참여하니까 그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 많이 하고 레뷰 많이 하고 디너의 여왕 많이 하고 서울 오빠 서울 오빠가 먼저 했어요. 먼저. 아니 서울 오빠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 체험단 뭐지? 하여간 서울 오빠가 오래됐어요. 내 언니는 뭐가 했을까? 아, 남자들이 사진을 많이 보니까. 남자들이 오빠란 말을 좋아하는 거.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확 들어오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한 게 오마이 블로그랑 서울 오빠, 네, 식탁의 여왕인가 저녁 여왕인가 뭐 그거 여왕 있어요. 그 레뷰도 많이 하고 레뷰는 좀 호텔 쪽하고 서울에 괜찮은 숙박업소가 레뷰를 좀 많이 해요. 레뷰 많이 하고 업체별로 약간씩 좀 특징이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거 물어주시고 블로그를 써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고 뭐 지식인에 올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나마 제일 이 중에서 등급이 높으니까 네. 제가 쓰면 일단 조금 제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해주시면 답변도 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아, 질문을 먼저 올리고 네. 네. 달아주세요. 네네.
저는 이제 답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답변까지 주셔야지. 그러면 아. 제가 제 아이디로 올려드리면 돼. 네. 네. 그래도 뭐 지역 키워드는 그래도 다 지금 떠가지고 등급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피드백은 쓰시는 분에 한해서 협업 요청을 하시는 분에, 저는 이웃 맺기를 안 하고 링크 타고 안 들어가고 웬만하면 검색해서 들어가려고. 네,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제목 다 치고 최신 순으로 쳐요. 그러면 검색이 돼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으로 들어가서 협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식인 협업은 내부적으로 사실 준비가 다 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블로그를 안 쓴 상태에서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블로그가 있고 뭔가 떠야 재미가 있어서 얘가 가는데 안 간다 이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시즌 검색은 어떻게 해요? 블로그 검색 보시고 네. 네, 키워드 없는 세이버가 너무 너무 웃기다. 아까 중식이네요. 누가 손에 막 무슨 자국 생겨는 왜 생겼는가. 이불 자국이잖아요. 그거 되게 많아요. 어떤 글들이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아, 이불 같은 거 그런 거네. 되게 지식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실게. 그 지식인의 성지순례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지식인 안에 있어요. 되게 희한한 질문인데 사람들이 다 공감을 누른 게 막 만 몇 개 이렇게 누른 게 있거든요. 화분이 깨졌는데 어떡하죠?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버려요. 답답해가지고. 저희 심심해서 정말 근데 뭐 꿈에서 처녀 귀신이 나와서 자꾸 저를 더듬어요. 막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꿈 해몽이 뭔가요? 이렇게. 근데 뷰 누르시고, 네, 네, 뷰 누르시면, 네. 뷰로 갈게요. 뷰에, 아, 그게 옵션이. 네, 옵션에서, 네, 최신순을 만약에 검색이 너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무조건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신순으로 검색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최신순에서 몇 번째 있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네, 네. 우리 무조건 검색으로 들어와야 방문자 수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룹 컨설팅 아니 그룹 컨텐츠 잘 되는데 디자인은 안 좋아. 키워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키워드가 제일 어려워. 네, 어려워요. 네. 키워드는 좀 어려워요. 사고에 전환을 해야지. 네. 저는 걔는 아, 키워드. 집단 지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뭔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좀 해버릇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뭘로 찾지?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뭐, 너 이거 좀 사줘. 근데 어떻게 검색할 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이상한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로 쓰시면 검색량은 많지 않아도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 네. 참, 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어뷰징 사람은 했는데. 어뷰징이 그때 한번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잖아요. 아. 남의 거 가지고 다 뭐 이미지 이런 거 갖다 놓거나, 아니면 똑같은 걸 많이 쓰. 네네. 뺏겨온 글, 아니면은 창작하지 않은 글, 아, 그 다음에 화이트 마커, 막 키워드 써놓고 흰색으로 바꿔놓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네. 상태랑 네. 편집이 사실이 너무 똑같아요. 해시태그를 네. 저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복사해서 절대 붙이면 안 되나요? 다 꽂혀야 되는. 옛날에는 복사해도 됐거든요. 저 옛날에 한참 할 때 복사해서 붙였는데, 왜냐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 인스타도 정지를 하도 많이 먹여가지고, 그냥 다 쓰시는 걸로. 네, 그리고 꼭 25개, 30개 채우지 마시고, 그냥 10개 정도만 쓰세요. 파일에 저장해 거기서 가져다 붙여도 안 돼. 타이밍이야. 옛날에도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복사는 안 하시는 걸로. 네. 복사는 또 이렇게 네. 된다는 거예요. 베낀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 아, 목사에 베낀 것처럼. 네, 네. 안 하시는 목사 걸로. 붙여는 네, 네. 복사는 절대 하지 마요. 네, 안 하시는 게, 복사는 안 하시는 게. 타이핑 하시는 게. 마찬가지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네. 목사 붙여는 해놓고 고치면. 그것까지는. 네. 아니면, 네, 정성껏 쓰시는 걸로. 네. 네, 저희 수업, 손가락이 아프게 치는 걸로. 저 그때 인스타 한다라고 여기가 뼈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노출을 시키려고 보니까, 인스타가 노가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이걸 노출하려면 겁나 많은 사진을 올려야 얘가 계속 상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출로 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매장에 앉아서 손님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꼭 물어봐요. 그럼 인스타 보고 왔다고.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인스타는 것 같아서 얘가 그냥 계속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소통도 또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도 좀 해주고 관련해서. 블로그도 그렇고 소통이 중요한데 일단 내가 노출되고 나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잘만 뜨잖아요. 뜨고 나면 저는 블로그에서 거의 소통을 안 하거든요. 댓글을 안 달아요. 네. 소통 안 하잖아요. 네, 별로 안 달아요.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누르거나 차라리 거기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많이 올리는 게 좋은데. 네, 많이 올리는 게 답이에요. 인스타는 특히 많이 올려야 돼요, 사진. 많이 노출돼요. 많이 올려도 네. 사실 이걸 다른 데 가서만 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네. 느낀 것 같아요, 보기에. 아, 그렇지 않고 일단 올려놓으시면 어느 순간 되면 음, 얘네 AI가 음, 이거에 관심사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많이 올리는 네, 많이 올리는 게 답이에요. 많이 올리니까. 네. 근데 많이 올리되 내가 내가 팔 물건이 뭔지, 그다음에 내 타겟이 누군지에 집중해서 올리시는 게 네.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면 그냥 뭐 나도 모르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방향이 우리 걸 팔 거잖아요. 내가 뭘 팔 건지랑 우리 고객이 누군지에 맞는 거고 네이버하고 인스타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이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파워블로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블로그 중에 모텔 탈취제 글이 많지가 않는데 그 블로그에 총 40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모텔에 손님들이 전화를 하시고 지금 이제 디테일링 세차 어제 오고 학교에서 전화 오고 저희가 또 나간 게 어디냐면 하림 닭공장에서 그 물건을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그 도축장이고 뭐고 가시면 아니 뭐 가시진 않을 테지만 냄새가 엄청나요. 그 냄새가 그 몸에 배는데 거기 생산직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고기 그 생닭 냄새라든지. 근데 사실 저희가 생닭 한 마리만 주방에 놔도 그 냄새가 나는데 공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는데 몸에 배면 안 빠져요, 이게. 그래서 탈취를 구매하셨는데 지금 500ml 2개 했는데 이제 아예 말통으로 효과 있다 이렇게. 근데 저희가 블로그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목적에 맞는 블로그 글을 쓰시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왔는데 전화번호가 없다든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구조. 네, 들어왔는데 연락하는 구조. 이 사람이 뭐구나 알 수 있게. 브랜딩.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체험단에서 그냥 하나만 쓰고 간 사람인지 원래 이 작자 뭐 이걸 만드는 사람인지를 알려놔야 여기서 구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을 좀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객의 동선을 이탈하지 않게 블로그 안에서 아니면 블로그에서 쇼핑몰로만 가게 아니면 나한테 카톡으로 연결하게. 영어 상담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든지 뭐 전화로든지 상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빼고 쇼핑몰은 무조건 가서 빼게. 그런 식으로 가서 구매하게. 블로그 글 밑에 링크를 기술하는 건 문제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그한 글 속에 링크를 몇 개까지 써? 그런 건 없어요. 없어. 네, 근데 너무 많이 빼면 고객이 딴 데로 빠지니까. 네. 관련된 컨텐츠는 괜찮다는 말씀. 네, 관련된 콘텐츠 아까 인셀덤처럼 인셀덤 쓰고 인셀덤 카밍젤 사용 방법, 카밍젤 후기, 카밍젤 부작용 이런 걸 같이 놓는 건 괜찮아요. 얘 보고 이 글이 있구나 이 블로그에서 좀 더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뭐 애플파이 맛있게 하는 방법 이렇게 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4주 교육인데 고생들 많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뭐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네, 저희 다 실무에서 쓰는 거라. 네. 옛날에 배워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교육을 하느라 그걸 이제 알려드린 게 많아가지고 좀 급하게 진행되고, 네, 하시다가 안 되는 거는 카톡에 올려주시거나 질문을 주세요. 그럼 블로그를 쓰시고 협업을 요청하시면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아니면 제가 아는 정보를 또 드리기도 하니까 블로그를 제발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저 알칼리님한테는 제가 또 지속적으로 저희 정보나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알칼리는. 그래서 쓰셔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